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진짜 사랑이 뭔가 물으면 사랑에 대한 수많은 노래가 있듯이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행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도 있을 텐데 이시영 선생님 세로토닌에서 행복이 온다. 선생님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 행복이다. 그런 말씀하셔서 그 글자 잡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그런 시기랄까요? 그런 게 있었을까 궁금해지네요, 문득.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게 딱히 계기가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네.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 뜻이에요.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걸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회고해 보시니까, 회고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내놓고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거지. 깨달음. 예. 지금 현재 우리 둘이 앉아서 이래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의식적으로는 행복하죠. 예.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행복이 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야 진심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게요. 지나고 보니.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제가 청해 듣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나기 전에 미리 좀 그걸 알면 어떨까. 그렇죠. 예습을 하면 어떨까 싶고 선생님도 또 그 마음에 내가 70년 살고 안 걸, 80년 살고 안 걸,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살고 알면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좀 당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거 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만족이구나 하고 좀 근래에 느끼신 적은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지나가고 나서인데 그 제일 그거 한 거는 뭐라고 할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네. 그게 경과가 잘 돼가지고 또 눈 뜨고 살게 되면 지내고 그건 뭐 굉장히 나한테는 행운이구나,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나한테 뭐 수차례 있었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무슨 그 우직한 마음인지 그런 게 불행하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덤덤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나한테 준 엄청난 행복이에요. 엄청난. 정말 그 가장 위험한 순간 그때는 오히려 선생님이 덤덤하셨다고, 그죠? 몰라서 무식해서 덤덤했겠죠. 제 어머님이 이제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배가 아프다 그래서 맹장염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으로 좀 모셔봐라. 그런데 의사가 급히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저희 형제들이 놀라서 달려갔더니 오늘 내일 못 넘기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맹장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촬영을 CT 촬영하고 다 하고 봤더니 장이 천공됐다. 그래서 장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되면 복막염인데 장이 그냥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머님이 그게 배가 아팠고 이게 예후가 안 좋으면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실 수 있다. 수술 중에 돌아가실 확률도 꽤 높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말은 맞네. 그래서 저희들 정말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어머님이 살아나셨어요. 나셔서 중환자실로 옮겨 계셨는데
그 뒤에 들은 얘기로는 어머님이 의식을 찾고 나서 보는 의사, 간호사마다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고맙다는 그럼,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를. 보는 사람마다 고맙다고. 그럼. 우리 간병인이 갔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수술대 올라서 겨우 다시 목숨을 살고 나니까 이게 행복이라는 게 살아있는 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나를 살려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맙구나. 그래서 고맙다. 요즘도 저희랑 이제 요양병원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저희는 기적으로 생각했는데 전화만 하면 고맙다,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순간에 지나고 나면 그때 오는 것이 삶에 대한 고마움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언제 행복하시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뜨는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참 그것이 가장 고마워야 할 20대, 10대 이럴 때는 그걸 모른다는 게 참 사람의 아이러니한 맹점 같기도 하죠.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평생 저희 그 처갓집의 형님이 옛날에 돈을 이렇게 긁어 모았대요. 보습 학원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그 학원 선생들을 한 30명 제주도에서 데리고 큰 학원을 서귀포에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는데 형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쫄딱 마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때 나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벌 줄 알았다. 언제까지나 벌 줄 알았다. 근데 문을 닫고 나서야 그때가 얼마나 내가 잘 살았어야 되고 돈을 아꼈어야 되고 하는 땐가를 그때는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선생님 저는 역으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러니까 네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연이나 인리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줘도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 뭔지 그 애들한테 물어가 알겠어요? 그러게요. 모르지 뭐. 네. 행복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행복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모르는 시기가 있고 모르는 시기가 있고 행복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 시기가 밑에서 있고. 이제 자꾸 자라다 보니까 부모가 자꾸 싸운단 말이야. 네. 저게 행복할까? 아하. 또 사이가 좋단 말이야. 예. 나도 빨리 장가 가서 네.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게 조금씩 생길 수 있는 때가 오네요. 사춘기 이후 청년기일 것 같아. 예. 그게 지나면 용기 있게 실전에 돌입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실전 돌입. 그렇죠. 네. 배우자를 구해서 말이지. 우리 둘이 일생 동안 한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뭐 행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는 게 많잖아요. 고통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청년기 때 이 얘기야. 좀 살아보면 고통도 있고, 그걸 늦게나마 지나고 보니까 참 행복하구나. 네. 그런 걸 알 수 있는 시기도 있고. 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살기 바빠. 오늘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항상 오늘인 것 같지? 아니에요. 어제 오늘하고 내일 오늘하고 단어만 갖다 뿐인 거지. 예. 틀리는 거예요. 매일이 다른 날인데. 그게 자꾸 적응을 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네. 그거 살다 보니까 그거 뭐 행복이 그런 거 이 얘기한 사람은 포시라운 사람.
그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라는 게 가고 나니까 이제 늙어버리는 거야. 늙어서 생각하니까 아, 참 그때 그게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네요. 선생님. 그 논어에도 보면 삼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뭐가 있어? 세 가지 세 삶이 가지. 있다. 삶이. 하나는 생이지지. 태어나자마자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학이지지. 배워서 그것을 아는 게 있고 마지막에는 곤이지지. 곤란함을 겪은 뒤에 아는 게 있다. 그러는데 선생님 그 인생 후반에는 곤이지지 뒤에 후회지지도 있는 것 같네요. 후회하면서 아 그때 회고지지 그죠? 말하자면 회고지지 회고하면서 아 그랬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탁 와닿는 게 뭐냐 하면 살기 바빠서라는 말이 살기 바빠서 그리고 아까 경상도 말로 포시랍다는 말은 자기가 몸과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뜻인데 포시라우니까 하는 지금 진짜 뭐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지 먹고 살기 바쁘면 그런 생각 행복이라는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본다면 저도 그게 너무 탁탁 와닿네요. 어렸을 때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행복인지 불행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조금 머리가 트이면 엄마 아버지가 행복한 걸까? 그 속에서 사는 나는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러면서 실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게 학이지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배워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실전에서 해보니까 권위지지. 야 이거 만만찮은데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갈라지는 게 지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곤란을 줬는데도 지혜를 못 깨닫니?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곤이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곤란을 겪었음에도 거기서 알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일관되게 저에게 대담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곤이지 곤란한 데서 그것에서 배움과 원리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나이가 들어서 깨닫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가끔은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 한번 보고 또 혼자 자연 보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아내가 저한테 요즘 물어요. 화요일만 되면 이근우 선생님한테 그렇게 맨날 가는데 거기 가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무슨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왜 화요일 되면 매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제 안 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가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바쁘게만 살 수는 없잖아. 하루는 그때는 뭔가 나도 돌아보고 당신도 생각해보고 아들도 생각해보고 사는 것도 생각해보는 시기가 필요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가고 싶네.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아내 얘기를 들어봐도 저희 아내도 저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네. 좀 쉽게 대답을 쉽게 네. 밥 먹으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말밥 먹으러. 아내 이거 보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렵게 내가 설명하지 않고 제가 설명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요거 1분만 봐라 해서 말밥 먹으러 간다. 맞습니다. 이게 정신의 밥 말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 행운처럼 귀하게 오는데 그게 복이다.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곤란함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복할 때는 또 굉장히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곤란함에서도 배우고 더 늦기 전에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하는 걸 앞에 붙여야죠. 이게 중요하네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를 들면 남이 봐서 행복할 것이다. 네. 이거하고는 달라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부자인데, 네. 재벌인데, 네. 위가 탈이 나서 밥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아이고, 않을까? 그러게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러나 그분은 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네네. 밥 좀 못 먹는 것 같은 거야. 2차, 3차잖아요. 네네.